슬롯머신이라는 단어는 지금이야 너무도 익숙한 단어지만 그 시작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 18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독일계 이민자이자 정밀기계 기술자였던 찰스 페이. 그는 작은 공방에서 철판과 톱니바퀴를 조립해 하나의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리버티 벨, 자유의 종이라는 이름을 단이 슬롯머신은 세계의 릴이 돌아가며 벨 모양 하트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그리고 말발굽의 모양이 나오면 당첨이 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동전을 넣고 레버를 당기면 차르륵 돌아가는 릴의 소리. 이 단순한 구조는 놀라운 중독성과 함께 미국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합법적인 현금 지급이 금지되었기에 당첨되면 껌이나 음료수, 담배 혹은 무료 제시도 같은 상품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계는 처음엔 술집과 술집 사이, 고깃집 대기석 같은 곳에 비치됐지만 점차 미국 사회에서 사행성과 오락성을 동시에 가진 기계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기계가 한국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주한미군의 유입과 함께 서울의 일부 외국인 전용 시설에서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소는 서울 워커힐 호텔, 그랜드 인터내셔널 호텔, 남산 외국인 전용 클럽 등. 이곳들은 외국 외교관 주한미군, 외국인 VIP들이 드나들던 장소였으며 한국인은 출입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 시기 슬롯머신은 일종의 외교용 접대 기계로 인식됐고 대한민국 일반 대중의 시선에선 그야말로 베일 속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70년대 후반부터 분위기는 급변하게 됩니다. 1970년대 말 한국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서울이라는 도시에 환상과 욕망이 뒤엉켜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한 남자가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그의 이름은 정덕진. 일본의 빠찡꼬 문화에 매료된 그는 슬롯머신과 빠찡꼬를 한국식으로 도입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과 기계를 배워옵니다. 그리고 서울 명동 을지로 종로 중심으로 직영 형태의 빠찡꼬장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빠찡꼬는 금속 구슬을 기계에 집어넣고 방향과 각도를 조절해 점수에 따라 상품을 교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권이거나 즉석에서 환전이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상 명백한 사행성 도박이었습니다. 정덕진은 호텔 로비 유흥업소 대형 상가, 심지어 일부 은행 건물 안에도 빠찡꼬장을 설치하며 이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까지 대한민국 대도시 곳곳에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흘러나오는 빠찡꼬장이 들어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기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평범한 회사원도 있었고 주부도 있었으며 심지어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의 한쪽 구석에는 VIP 전용 슬롯룸이 생겼고 돈 많은 사장님들, 정치계 인사들, 연예인들까지 정덕진의 빠찡꼬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덕진은 이 구조를 통해 어마어마한 자금을 축적하며 정계와 검찰, 경찰 인맥까지 형성하게 됩니다. 1990년대는 한국 사회가 민주화 이후 자유시장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던 시기였습니다. 외환위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소비를 즐겼고 고급스러움에 열광했습니다. 정덕진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슬롯머신을 일본식 빠찡꼬가 아닌 미국식 릴 방식으로 진화시켜 더 세련되고 더 자극적인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각 호텔의 VIP룸에는 한 번에 최대 10만 원을 베팅할 수 있는 고급 슬롯머신이 도입됐고 정덕진은 이를 공급하는 유일한 라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슬롯머신이 전국에 퍼지며 그 부작용도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덕진과 연루된 고위 경찰 간부, 검찰 관계자, 일부 정치인들의 이름이 슬슬 언론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사건은 1996년 서울지검의 대대적인 수사를 계기로 폭발합니다. 이른바 정덕진 게이트. 수백억 원의 자금 세탁, 로비 비용, 수천 대의 불법 슬롯머신 유통 경로, 그리고 정덕진 본인의 구속. 이 사건으로 인해 전국의 호텔 카지노 슬롯머신은 연달아 철거됐고 빠찡꼬장도 폐업하거나 불법화되어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생각했습니다. 슬롯머신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 순진한 것이었습니다. 슬롯머신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인 오락기. 이 기계는 겉으로는 오락용 게임기처럼 생겼지만 내부엔 확률 조작 알고리즘과 불법 환전 구조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슬롯머신. 카드 그림을 맞추거나 과일 그림을 다 맞추면 동전이 쏟아지고 점수가 쌓이며 그 점수는 현금으로 교환됐습니다. 이 기계는 카지노도 호텔도 필요 없었습니다. 기원이 있던 자리, 다방의 구석, 당구장의 뒷방, 치킨집 옆 작은 공간까지 전국 방방곡곡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다 이야기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바다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 등장해 전국을 뒤흔든 사상 최대의 사행성 게임입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연출,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상어고래가 나타나면 터지는 배당 구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었고 단 30분 만에 수십만 원이 오갔습니다. 어르신들, 주부들, 대학생들까지 바다 이야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대출을 받고 카드를 돌리고 심지어는 전당포까지 이용하며 사람들은 인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국민청원과 민원, 언론 보도와 사회 고발이 이어진 끝에 정부는 성인 오락기 전면 단속을 발표합니다. 수천 곳의 업소가 문을 닫았고 업주와 유통책들이 모두 구속됩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수십만 명의 국민에게 퍼져 있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지금도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폐광촌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허가합니다. 그 이름은 강원랜드. 강원랜드는 처음엔 폐광 근로자 복지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적 의미를 내세웠지만 곧 카지노 수입의 엄청난 규모와 함께 또 하나의 슬롯 왕국으로 성장합니다. 슬롯 머신의 개수는 초기 400대에서 2025년 현재 1,500대를 넘었고 최신형 머신은 AI 기술이 접목돼 고객의 반응과 패턴을 분석하며 베팅을 유도합니다. 터치스크린 3D 연출, 연결형 잭팟 시스템, 모바일 앱과 연동된 멤버십 포인트 모두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기술입니다. 슬롯 머신은 이제 단순한 도박 기계가 아닌 데이터와 디자인, 심리와 확률, 행동 경제학이 결합된 초정밀 도박 기계가 된 것입니다. 유서조차 쓸 자격조차 잃은 인간들, 삶의 마지막 숨조차 스스로 거두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짓밟혀 사라져간 이름 없는 영혼들. 그들은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그리고 자신에게서조차 완전히 버림받았다. 처음엔 월급을 날렸고 다음은 통장에 모아둔 전 재산을 모조리 잃었다. 허름한 고철 자동차 한 대가 마지막 자존심이었지만 그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마침내 집 문서마저 뺏기고 마누라는 뛰쳐나갔으며 아이들은 낯선 이의 품으로 흩어져 갔다. 지인들조차 등을 돌려 홀로 남은 자는 텅 빈 방 한 칸, 허공을 가르는 한숨과 차갑게 식은 외로움뿐이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삶의 무게보다 무거운 빚과 죽음보다 깊은 절망뿐이었다. 강원랜드는 거대한 백상아리처럼 끝없는 입을 벌린 채 오늘도 누군가를 삼키기 위해 그 어두운 심연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곳에 들어간 자들은 살아있는 시체처럼 허망한 희망의 불빛에 속아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찢어버리고 만다. 가족도 친구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린 채 한 줌재로 사라질 뿐이다. 아직도 그 자리에서 행운을 꿈꾸는가? 그건 행운이 아니다. 그건 천천히 다가오는 절망의 덫이다. 이 순간 일어나지 않으면 당신 역시 그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어난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그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 문을 넘지 못하면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빛도 당신에게는 닿지 않을 것이다.